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렇죠. 정명석 변호사의 동기로 보이는 파트너 변호사가 갑자기 오더니 맞아요. 엄청 노발대발하잖아요. 맞아요. 그 사람 우리 주 고객인데 왜 그 사람을 증인에 세웠냐. 그러면서 되게 정명석 변호사를 면전에서 뭐라 했는데 네, 맞아요.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나요? 결국 네. 재판이 열립니다. 네. 근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재판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썰렁했거든요. 원래 이전 재판에는 사람들이 꽉꽉 차 있었어요. 근데 거기는 검사, 판사,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 이거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재판장이 썰렁했어요? 보통 방청석에 오는 사람들은 그 재판을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들보다는 다음에 내 재판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. 근데 예를 들면은 그 강도상해 재판이 마지막 재판이다. 오전에 11시 40분에 재판이면 마지막 재판이겠죠. 12시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. 그러면은 방청석에 아무도 없겠죠. 근데 예를 들면 한 10시 반 정도 재판이다. 그럼 그 뒤로 재판이 계속 있거든요. 근데 재판은 보통 좀 밀려요, 뒤로. 10시 반 재판을 10시 반에 하지 않아요. 10시 50분? 11시? 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. 예. 근데 나는 밀린다고 그걸 예상하고 늦게 가면 안 되잖아요. 이제 제 시간에 맞춰서 가다 보면은 여기 방청석에 계속 사람이 이제 쌓이는 거죠. 아, 내 재판이 올 때까지? 예. 그러다 보면은 방청석에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 앞에 하는 재판 아무 관심 없어요. 왜냐면 내 재판이 훨씬 중요하죠. 남의 재판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. 내용도 모르고요, 잘. 아. 예. 근데 거기서 또 인상 깊었던 게 검사랑 판사랑 이렇게 뭐랄까 농담 따먹기식으로 해서 호정 물어보고 또 변호사랑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실제로 그런 일이 있나요? 그거는 좀 왜 그런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. 우영우는 그런 설정을 하는 드라마는 아닌데 그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어디 성씨냐 뭐 이런 거?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최수연 변호사 뭐 아빠 얘기하고 네. 그건 정말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본 적도 없어요. 실제 그런 일은 거의 없죠? 네, 없을 거예요.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? 있으면 이제 정의가 좀 흔들리는 거겠죠. 아.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이 돼요. 네. 근데 검사가 되게 뭔가 표정이 되게 일그러지고 계속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그게 되게 강하더라고요. 검사가 공판검사와 수사검사가 있어요. 보통의 사람들은 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재판도 들어오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죠? 근데 원래 네. 내 담당 검사가 네.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 않아요. 공판검사가 따로 있어요. 수사검사가 있고 공판검사가 있고 수사검사는 보통 이제 수사만 하고 네. 공판검사는 뭐 한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공판 들어와서 그거 하고 나머지 한 3일 정도는 수사하고 이런 식이라서 공판검사가 보통 검사들 중에서 이제 좀 전연차들 그렇게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죠.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공판 이제 6시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또 가서 일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수사검사라면 진짜 수사에만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네. 공판검사 수사도 하고 공판도 하다 보니까 내가 수사일 한창 하다가 또 공판 나가야 되면 나가서 또 이거 하고 또 업무의 흐름 끊기고 또 그럼 그게 쌓여있고 또 끝나고 오면 다시 가서 또 그걸 일해야 되고 그렇죠. 그리고 다른 검사가 수사해서 온 사건을 내가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고 사건 파악도 해야 되고 힘들죠. 처음에는 이게 정의에 불타올라 하다가 네. 쌓이고 하다 그쵸. 보면 네, 일이 쌓이다 보면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검사도 되게 힘든 직업이네요. 직업이 사실 다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의미를 이제 찾아야죠. 본인이 이제 이 일에서 어떤 의미를 찾느냐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변호사님 네. 거기서 또 이런 게 나와요. 네. 잠깐 재판을 멈추거든요. 그래서 10분간 뭐 휴정을 요청합니다. 뭐 이런 말을 해요. 맞아요. 그래서 판사가. 판사님이 네. 그럼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. 아마 그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소리 지르고 이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. 판사 권한이에요. 휴정을 합니다. 예를 들면은 뭐 2시부터 이제 오후 재판 시작해서 6시까지 하는데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, 사람이. 그죠? 그러니까 좀 하다가 화장실 가야 될 타이밍 되면은 판사들도 휴정했다가 다시 하고 그럽니다. 그러면 변호인 측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?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휴정을 할 만한 그런 돌발 상황이 없었어서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휴정 사유가 있으면 휴정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할 수 있을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또 그 재판이 또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쯤에는 네. 다시 배심원석에 배심원들이 꽉 차더라고요. 그래서 배심원 재판이 진행이 되던데 그건 어떠한 재판인 건가요? 배심원이 있는 거는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인데 형량 자체가 이제 높을 때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원할 때 이제 하는 거예요. 근데 배심원 재판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. 왜 그럴까요? 배심원 재판을 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과연 유리할까?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런 사건들도 사실 강도상해 피해자의 그 사진 있잖아요. 사진 딱 보여주면은 배심원들 일반인들 보면은 어떨까요? 엄청 막 이렇게 나쁜 놈 막 이러겠죠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무조건 유죄
형량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. 뭐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거를 선택을 안 하는지는 개개인마다 다를 것 같은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. 지금 뭐 1년에 뭐 100건? 아, 변호사님 100건이면 많은 거 아닌가요? 왜냐면 365일 중에 3일에 한 번 꼴이니까 재판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? 재판이 많죠. 재판은 엄청납니다.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어요. 그리고 법무연수원에서 발행한 범죄백서라는 게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이제 범죄백서에 보면은 1년에 기소된 게 한 25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. 네? 25만 건. 그렇게 많이 네. 재판이 있어요? 25만 건 중에 100건이면은 1%도 안 되죠. 네. 재판이? 그렇게 많아요? 재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국민들 다 전과자 만들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. 네. 변호사님 근데 그렇게 네. 재판이 끝났어요. 근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정명석 변호사랑 최 변호사랑 우 변호사랑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, 그렇죠. 정명석 변호사의 동기로 보이는 파트너 변호사가 갑자기 오더니 맞아요. 엄청 노발대발 하잖아요. 맞아요. 그 사람 우리 주 고객인데 왜 그 사람을 증인에 세웠냐. 그러면서 되게 정명석 변호사를 면전에서 뭐라 했는데 네, 맞아요.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나요? 아무래도 그 의사협회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경제력이 좋으니까 대형 로펌 입장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. 네,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파트너들끼리 그렇게 막 멱살 잡고 막 그러는 거는 글쎄요, 현실에서 그렇게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뭐 변호사들끼리 싸우는 거를 본 적은 없거든요. 근데 뭐 그 파트너 변호사의 개인 성향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. 아, 네, 근데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는 맞겠죠.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니까요. 그쵸. 웨딩드레스 사건에서 보면은 그 한바다랑 경쟁하는 다른 로펌 거기에 맡겼다가 이 한바다에서 잘하니까 사건 한바다로 다 갔잖아요.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경제력 좋은 데서 다 가져가 버리면은 매출에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. 네. 아, 결국 사건 수임이 돈이니까 그럼요. 네. 변호사들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 결국에는 뭐 직업은 다 돈을 벌어야지 직업이니까요. 이렇게 변호사님이랑 계속 네네. 저희가 매 화마다 우영우를 보고 있는데 네네. 그런 것 같아요. 변호사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네. 흔들리고 이게 다 경쟁이구나. 경쟁하죠. 네, 맞습니다. 네. 변호사님은 네.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드세요? 왜냐면 약간 변호사 업계를 대변해주고 있고 현실적인 고증이 많이 된 드라마인데. 사실 저는 이런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안 봅니다. 왜 안 보냐? 가장 큰 이유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걸 보면은 관련된 사건들이 막 떠올라요. 그러면은 머리가 또 일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변호사 나온 드라마는 안 보고,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막 피고인 막 이런 거 말 잘못하고 이러면은 괜히 막 좀 이렇게 보다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잘 안 보는데, 이 우영우란 드라마는 이제 1화를 그냥 우연히 봤는데 그 상속 결격을 찾아내는 걸 보고서 이 작가가 대단한 사람이네. 그래서 이제 계속 보게 됐고 지금까지도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다른 드라마들 보면은 막 변호사가 막 돈이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도 있고 막 전지전능하게 막 이렇게 모든 걸 알고 있는 막 그런 캐릭터도 있을 수도 있는데, 사실은 그렇지 않고 변호사도 하나의 직업인일 뿐이고, 또 잘 못하는 친구 있으면은 우영우랑 그 최수연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직업인으로서 생활하는 하나의 직업일 뿐입니다. 변호사도.